안녕하십니까. 관광학 개론 13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관광학 개론 13주차고요. 촬영하는 거는 지금 11월 22일 일요일 날 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계속해서 외부 일정이 많아서 주중에 촬영을 하기가 힘이 들어서 정신 온전하게 주말에 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학기 초에는 조금만 내릴게요. 예. 학기 초에는 뭐죠? 그 코로나 뉴스로 시작을 했는데요. 또다시 뭐 연일 계속해서 300명씩 발생을 하고 있고요. 뭐 또 2단계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걱정도 많고 도대체 그러면서도 의외로 힘이 들어 하면서도 걱정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점점점 나아지겠죠. 걱정을 많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지쳐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야, 계속 반복되는 일상에 피곤하고 지치는구나. 사람들은 뭘 할까? 뭔가 다른 걸 하고 싶다. 역시 여행을 가고 싶어 하고 뭔가 색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전히 관광산업은 계속 가겠다.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산업 자체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미래가 계속 갈 거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과목 저런 과목 들으면서 전공을 설정하고,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의 사태, 어차피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하실 때는 코로나는 남의 일처럼 돼버렸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여행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거든요. 폭발적으로. 뭐 우리도 여행 바우처 주고 소비 상품권 주고 그러거든요. 일본도 계속해서 뭐 올림픽을 한 해 만에, 일본 올림픽이 1년 연기됐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한 해 만에 하면서도 계속해서 여행 다니라, 외식하러 가라 그래요. 그러면 그 정치인들이 미쳐서 그러느냐? 아니거든요.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게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실감하는 거는 다른 거 필요 없거든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인가요? 선거 나오면서 구호가 그거였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란 말이야. 그래서 당선이 됐던 거죠. 역사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경제는 가장 큰 이슈예요. 사회적으로 지금 부동산 이슈도 있고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되게 비난을 많이 받고 있죠. 특히 젊은 층한테는 환영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젊은 층의 가장 큰 이슈는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간에 경제. 근데 이 와중에도 왔다 갔다 움직이면 코로나가 감염이 되는데도 많은 정부에서 또 움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결국은 경제예요. 움직이기 가장 쉬운 방법이 관광을 빙자하는 거거든요. 관광. 정권에서 항상 많이 써먹는 거죠. 이명박 정부 때는 4대강이라는 이슈를 들고 왔죠. 유람선을 띄우겠다고요. 근데 유럽 같은 데는 강을 따라서 발전을, 우리도 강을 따라서 발전한 건 맞죠. 그들은 건축 자재가 석재였거든요. 석재, 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배를 타고 지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건축 자재가 목재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불에 타거나 무너지거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히 볼 게 없는데도 그래서 관광 쪽에서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경제하고 관광을 많이 끌어들이죠. 경기도에서는 아라뱃길 만들어서 또 그 볼 것도 없는데 유람선 띄운다고 또 난리 친 적도 있고요. 다시 돌아가면 결론적으로 관광 산업은 전 세계 여러 정부에서
계속해서 키울 수밖에 없는 산업 분야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225페이지, 지난 시간에는 둘째까지 했죠. 셋째, 지금은 탈공업 사회, 후기 산업 사회와 관광입니다. 탈공업 사회, 제조업을 하던 시대는 끝났다. 관광이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 세 번째, 자본과 노동이 핵심이었던 산업 사회에 비하여 탈공업 사회에서는 정부와 같은 지적 소유가 가장 핵심적인 자원으로 등장했다. 예. 여기서 얘기했죠. 자본과 노동이 핵심이었던 산업 사회.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 쉽게 말하면 제조업에서 자본을 들여서 공장을 세우고 노동력을 들여서 제품을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건비가 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인건비가 비싸졌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또 해외로 나갔어요. 그들도 올라갔죠. 중국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중국도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오르죠. 최근 들어서는 베트남 쪽으로 가고요. 그런 쪽으로 가서 제조업을 많이 하죠. 결국 국내 산업은, 제조업은 심한 말로 거의 붕괴, 최첨단 빼고는. 그래서 탈공업사회에서는 정보와 같은 지적 소유가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다. 지적 소유,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다가 그 지식 자본을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지식 자본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요거는 이따가 4차 4차 산업혁명인가요? 정보화 사회 할 때 그때 곁들여서 얘기를 할게요. 자, 맨 밑에서 셋째 줄. 다양한 관광 활동을 통하여 많은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창조적 관광 상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광 활동을 통해서 과거에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의 추세는 뭔가 새로운 걸 경험을 하고 또 배우는 걸 해요. 배우는 걸. 그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은 출석 수업 시간에 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의 최상위 욕구가 자아실현의 욕구, 가로하고 지적 욕구, 뭐 심리적 욕구 그렇거든요. 점점 생활이 윤택해질수록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고 하거나 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관광 양식과는 전혀 다른 관광 시장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새로운 관광혁명, 뉴 투어리즘 레볼루션. 그러니까 이 책을 저자가 쓴 시점에서는 놀고 즐기는 관광에서 이제 새로운 관광으로 됐다는 거죠. 이미 와 있어요. 체험하는 거, 경험하는 거. 그래서 경험하는 거는 경험 뭐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만, 체험하는 거는 뭐 갯벌 체험, 제주도의 귤 따기 체험, 또 임실 치즈 마을에 가면 치즈 만들기 체험, 여러 가지가 있죠. 더 나아가서 요즘은 경험 위주로 해서 제주도 한 달 살아보기 뭐 그런 것도 하거든요.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에서 한 달씩 살아보기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느끼게 되는 거는 우리가 속한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인가, 그 변화하는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남을 것인가, 관광도 변화하고 있다. 뭐 그런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보화 사회와 관광. 여러분들은 모두가 정보화 세대입니다. 인터넷도 다루고요. 또 뭐죠? 스마트폰도 하고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스마트폰은 있지도 않았고요. 처음으로 알아야 한글 그 소프트웨어가 나서 한글로 타자를 쳐서 논문을 작성했었거든요. 엄청난, 그때는 286, 386, 486, 586, 요즘은 그런 말 있지도 않죠.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점점 바뀌고 있죠. 자,
맨 밑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패러그래프. 정보화 사회는 정보 전달의 쌍방향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서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관광 사업자와 수신자인 관광객 간의 의견 교환을 도모할 수 있다. 쌍방향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이렇게만 얘기를 합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류를 하죠. 뭐가 나빠요? 고객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뭐 일상화되어 있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플랫폼 시대라고 그러죠. 뒤에 4차 산업혁명에서 나오긴 하네요. 근데 그때 얘기를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죠. 플랫폼이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마존이 클 수 있는 게 아마존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여기다 올리죠.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사죠. 그죠? 여기다 올리고 여기 와서 사고 요게 플랫폼이라는 거죠. 또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는 넷플릭스인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극장을 안 가죠. 안 가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도 인원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을 영화관 입장을 제한해 놓고요. 또 영화관의 입장을 제한하고 일반 사람들은 또 겁이 나서 저희도 가족끼리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가족 모두 우리 식구 모두가 가서 영화를 보는 편이거든요. 그걸 빙자해서 가족끼리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느라고 의도적으로 한 달에 한 번 꼴로는 영화를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올해는 한 번도 영화관에 간 적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영화사는 이미 영화를 만들었는데 상영을 할 수가 없어요. 상영을 한다고 해도 많은 국민들이 보지를 않잖아요.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화사는 망하게 생겼죠.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게 뭐예요? 넷플릭스라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에 영화를 올리고요. 거기서 개봉을 하죠. 그럼 관객들은 넷플릭스에 가입을 해서 거기서 영화를 보는 거죠. 그걸 OTT라고 그러거든요. 오버 더 탑해서 오버 더 탑에 그건 뭐냐면 테레로 요즘은 여러 집에 보면 TV가 있고 저기 셋톱박스가 있죠. 집에 있는 인터넷으로 화면도 그 방송국 선정을 하고 하는 거야. 그거 오버 더 탑 그거 위에 있다고 그래서 OTT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즈니 TV라는 넷플릭스와 같은 채널을 만들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각종 SK텔레콤, LG 플러스 기타 등등 한국의 그 통신 회사들이 디즈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엮어보려고 했는데 값을 올리려고 그러는 건지 어쨌거나 간에 한국에는 아직까지 계약을 체결을 미루고 있어요. 미루고 있죠. 자, 교수님 그런 거하고 관광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자, 앞으로는 플랫폼이라는 걸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성공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게 대세인 것 같아요. 그죠? 단순하게 지금 예를 들은 것도 게시판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는 것만 했는데 아니죠. 유튜브도 사실은 플랫폼이죠. 넷플릭스보다 더 많이 보고 있죠. 요즘 들어서 20대 설문조사한 걸 보면 페이스북 잘 안 해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갔던 게 인스타그램이었거든요. 인스타그램 잘 안 해요. 요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가보면 거의 40대, 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죠. 아니면 광고성 글로 도배되어 있거나. 그죠? 그럼 요즘 20대는 그냥 유튜브예요. 저희 집에 있는 20대가 하나 있죠. 대학교 4학년짜리 우리 아들내미도 그냥 동영상 강의도 유튜브 뭐 시험 준비하는 동영상 강의도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요. 돈을 내고 듣는 건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거의 무료 같은데요. 그 올리면 그 사람들은 또 광고 수입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회가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변화를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지
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변화의 한가운데 있어요. 또 우리는 쌍방향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거는 네이버죠. 네이버가 제일 큰 거죠. 또 네이버의 버금가게 성장하고 있는 게 카카오고요. 옛날에 카카오가 처음 나왔을 때요. 그전에는 저는 스마트폰을 사용을 안 했어요. 스마트폰을 사용을 안 하고 그냥 폴더폰이었죠. 문자도 지금도 굉장히 늦습니다만 문자도 거의 안 하죠. 그냥 문자가 오면 그냥 바로 전화를 하죠. 왜? 뭔데? 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 수업 시간에 들어가니까 사방팔방에서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 소리를 많이 안 할 때 까똑까똑 해요. 야, 까똑까똑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교수님 카톡 모르세요? 몰라. 카카오톡.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학생 설명을 해줘서. 그래서 갈등을 많이 했죠. 내가 카톡 할 일이 있을까? 갈등을 많이 했어요. 굳이 스마트폰 갈 일이 있을까? 근데 나의 고객들이, 학생들이 대부분 그 카톡을 쓰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나도 저들과 소통을 하려면 카톡을 써야겠구나. 그러고서 처음 스마트폰을 샀죠. 문자는 여전히 늦지. 근데 최근 들어서는 문자를 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간당간당하게 나오죠. 그냥 누르면 되더라고요. 여전히 느려요. 여전히 느려요. 근데 어쨌든 카톡도 처음에는 그걸 하면서 우리 딸내미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그거 공짜냐? 공짜래요. 걔네는 뭐 먹고 사냐?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공짜로 해주는 이유가 있었죠. 고객을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플랫폼,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쓰는 유저, 사용자를 많이 확보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카톡을 쓰죠. 그러니까 카톡이 플랫폼을 그걸로 구축을 하고서 카카오 대리운전, 카카오 뱅크, 카카오 요새는 TV 계속해서 늘려나가죠. 그래서 네이버보다 성장 가능성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이버보다. 지금도 네이버도 무슨 일본 만화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플랫폼이요.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관광으로 어떻게 플랫폼을 만들 수는 없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학에 다닐 때는요, 고민해 보는 거예요. 시도해 보는 거고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나는데 지난 수업 시간에 경제를 알아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학생 중에 몇몇이 펀드? 경제가 뭔데? 경제에서 하면 생각나는 게 뭔데? 그러니까 A반인지 B반인지 모르겠는데 주식? 펀드? 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 펀드? 그게 요즘 화두가 되고 있죠. 그러면 그걸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식, 펀드 뭐 그런 거 있나 보지 뭐. 끝. 그럼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지금도 카카오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플랫폼이 뭔가, 플랫폼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런 거에 관한 책을 읽어볼 필요가 있죠. 그게 공부라는 거예요. 대학에서 다 할 수는 없죠. 가장 기본적인 것만을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자꾸 찾아보고 읽어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죠. 주식도 공부를 해야 돈을 벌어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이 주식이 좋대 그거 사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주식을 대학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없죠. 그러니까 공부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경제학, 회계학 그런 것만 알아서 되는 게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게 주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면 경제학과 교수님들이나 회계학과 교수님들은 전부 다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갑부가 돼 있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하신 분들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 말고 다른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플랫폼도 마찬가지예요. 또 최근 들어서는 초등학교부터 작년인가요?
코로나 때문에 싹 사라지긴 하는데 코딩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걸 했던 것 같거든요. 이미 북유럽이나 그런 초등학교부터 코딩이 그 초등학교에 정규 과목으로 들어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잘 살고 싶으시면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쯤은 그 이슈에 관해서 책을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러면서 그 이슈가 나의 흥미를 자극을 하면 그걸로 가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 기존에 직업이 있는 틀만을 고집을 하면 그닥 가능성은 높지를 않은 것 같아요. 자, 21세기 트렌드 부의 미래 봅시다. 여기에 보면 뒤에 있거든요. 228페이지요. 현대사회의 개인 또는 집단이 스스로 생산하거나 동시에 소비하는 행위를 프로슈밍이라고 정의한다. 자, 여기서 13주차 리포트를 낼게요. 동영상을 억지로라도 보게 하려니까 앞에서 냈다가 뒤에 두 번째 동영상에서 냈다가 왔다 갔다 하죠. 자, 프로슈밍. 현대사회 리포트는 뭐냐면요. 현대사회의 개인 또는 집단이 스스로 생산하거나 동시에 소비하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걸 적어내서 내면 돼요. 네 글자 답. 초성을 또 가르쳐 줄게요. P랜다. 피읍, 리을, 시읒, 미음. 그죠? 프로슈밍. 그것만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누스당 얘기하지만 리포트는 출석 확인용으로만 씁니다. 그래야만 서로 분쟁이 없죠. 리포트를 제날짜에 내시면 출석으로 인정하고 안 내시면 결석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갑시다. 프로슈밍이라는 말은 produce, 생산하다. 그 다음에 consuming, 소비하다. 컨슈머가 소비자거든요. 그죠? 컨슈밍은 소비하는 행위요. 그러니까 생산하기도 하고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거죠. 다시 읽으면 현대사회의 개인 또는 집단이 스스로 생산하거나 동시에 소비하는 행위.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21세기 트렌드, 부의 미래. 지금은 부자 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주식 뭐 그런 건데 따로 얘기를 하시고요. 여기서는 관광 전공을 갖고요. 그래서 어떻게 프로슈밍을 하는데요. 보세요. 프로슈밍 밑으로 넷째 줄에 있죠. 최근에 여행 경험이 많은 개인이나 집단들이 생겨나면서 최근에 여행 경험이 많은 개인이나 집단들이 생겨나면서 여행 상품을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여행 프로슈머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맞는 여행 콘텐츠 개발과 정보 제공 사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미 하고 있죠. 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체계가 그렇게 잡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여행기를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블로그에 글로 쓰기도 하죠. 그럼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그대로 또 소비하기도 하죠. 매번 예를 들었지만 페이스북 시절에는 자기가 여행 나가 다니는 호텔이나 수영장들을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조회수가 많아지죠. 팔로워가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지 유수 호텔들이 그 커플한테 우리 호텔 와서 묵어라. 그죠? 이게 뭐죠?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이니까 작년 겨울이었네요. 가족끼리 아닌데 일본 불매운동 일어나기 전인가 보다. 그 전에 우리 가족은 오사카를 다녀왔어요. 여기 있네요. 오사카 가서 사온 거예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오사카에 갔다 왔죠. 근데 일정을 짜야 되죠. 근데 옛날엔 그거 했는데 이제 귀찮아졌죠. 그래서 나는 제자 중에 여행사에 있는 제자 중에 한 친구한테 야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코스랑 해갖고 가격 보내라 했죠.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딸은 벌써 유튜브를 보면서 자기가 일정을 다 짰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자한테는 야야 우리 딸이 짜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셀프로 갔다 올게 하고 전화하고 딸이 한 걸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오사카에 가면 꼭 먹어야 할 때 또 뭐죠? 묵어야 할 때 가봐야 할 곳 쫙 나오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내가 아이티니어리 일정을 다시 짜는 거죠. 그죠? 그러고 보니까 와, 그러니까 컴퓨터로 본 게 아니라 또 집에 있는 테레비로 또 테레비에서 유튜브가 나오더라고요. 한 번도 그 기능을 써본 적은 없어요, 저는. 그래서 큰 테레비를 보면서 저기 어때? 식구들한테 어느 호텔을 3개를 옵션을 주면서 화면을 보여주고 어느 호텔에 뭘 건가 정하게 하고, 그건 위치가 어디서 어디라서 여기를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사카. 또 저기 대만, 타이완 갈 때도 우리 식구끼리 주로 가정여행을 갔네요. 가정여행 갈 때도 또 그렇게 여행 일정을 짰던 것 같거든요. 자, 이런 게 프로슈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고민을 하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1학년들한테는 1학년이라 팀별 프로젝트를 저는 주질 않습니다. 2학년 때부터 주거든요. 1학년 때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눈만 뜨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2학년 3학년들은 팀별 프로젝트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파워포인트로 발표하는 걸 할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그 전에 유튜버 뭐 어쩌고 하는 요거를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좀 경험을 해보게 할까 하다가 딱 맞아 떨어져서 이번 학기의 프로젝트들은 전부 다 10분짜리 동영상을 찍어서 카톡에 올리는 겁니다. 카톡에 올리려고 보니까 또 10분 정도가 되면 단톡방에 안 올라간대요. 그래서 유튜브에다 그 동영상을 올리고 카톡 단톡방에다는 링크만 걸게 했죠. 제 의도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도 유튜브 동영상을 찍어보고 하다 보면 시대의 흐름을 조금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프로젝트를 하는 중에 흥미를 느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과의 한 교수님은 뭐 동아리 하나에다가는 아예 유튜브 학원은 가는 그거를 시켰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 명을 대표로 보내갖고 홍보 동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그걸로 지금 관광공사 프로젝트 공모전 뭐 그런 것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이디어예요. 그럼 교수들이 괜히 그런 리포트를 내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최소한 관광과 교수님들은 그렇게 리포트를 내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이걸 해봄으로 인해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이들이 앞으로 공모전이라든가 그런 사회 진출을 하는데 뭔가 얻는 게 있길 바라면서 내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